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금요일 MBC의 고 이용마 기자 연결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김원경 처장도 오랫동안 동지로 함께 해오셨던 분인데 네네.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뭐 한마디만 좀 하신다면.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냥 꼭 고인의 유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던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이런 분들을 집권 여당이 독식하는 구조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사실 집권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영방송에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아예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특히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처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마 기자의 생각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이용마법이라고 해서 낸 게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꼭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또 추혜선 의원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그 지배구조를 정치권이 장악하는, 정치권이 쥐락펴락하는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라도 좀 제대로 시작해보자. 네네. 네. 자, 요즘 민원연이 유튜브 이런저런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번에는 뭐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 관련된 무슨 혐오 발언이 심하다고요? 예, 사실 이게 저희는 뒤늦게 알았지만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지난해 8월 13일에 인천시 미추홀구 이게 이름이 구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입에 붙지 않아요. 인천 남구가 아마 미추홀구로 네, 바뀌었을 네. 거예요. 미추홀구에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에게 1인당 2천여만 원씩 자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딱 듣기만 해도 그거 굉장히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 이 사업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서 자립하는 것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지역 조례예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유튜브에서는 세금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라고 하거나 허허.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거냐, 이게 나라냐, 이게 정책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수준의 부적절한 표현과 욕설 주장들이 난무했는데요. 네. 특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 버신 세금으로 지금 XX들에게 2,260만 원의 지원을 지원하자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이제 혈세 낭비로 그렇게 몰아가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상 한 번 올라온 영상은 안 지워지고 계속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매매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영상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사업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자활 지원 사업을 다룬 영상은 총 50건이었는데 이 총 조회수가 84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중 46건은 자활지원금이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고 아니다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영상을 그래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어떤 거예요? 우선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활지원금은요. 모든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예. 자활지원 대상 지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 2383번지 일대 성매매 집결지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옐로우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동네가 있대요. 예. 이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만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오래 있었던 그런 성매매 직결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정화하면서 네. 바꾸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이게 인천의 마지막으로
남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난 1월부터 업소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매매 여성은 30명에서 4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업은 이들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도우려고 추진되는 것이었고요. 예. 지원을 받는 사람도 매우 소수입니다. 예. 미추홀구는 지난 4월에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8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8명. 네. 이게 인천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가 있어서 대구의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직결지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명시하는 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성매매 자활 지원 사업이 직결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 꽤 오래전부터 쭉 있었던 성매매 직결지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많이 떠났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이제 다른 생계를 하도록 이게 유도하고 네. 그리고 여기를 철거하겠다. 예, 그런 예.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게다가 지원금을 받고 다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을 환수도 합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에 굴려서 벗어나서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 지원금 수령 후에 적발되면 전액 환불을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선정 절차도 나름 뭐 까다롭게 되어 있나요? 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탈성매매 확약서 그리고 자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성매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성매매 피해 지원 단체의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을 선별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 이내의 생계비, 월 30만 원 이내의 직업훈련비, 그리고 700만 원 안팎의 주거 지원비 등 최대로 했을 때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꺼번에 목돈 주는 것도 아니군요. 네, 그렇죠.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예. 유튜버들의 공격적인 반응은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 원 준다라는 단편적인 정보와 성매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인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활 지원 사업은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직결지를 탈출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대책 중 하나입니다. 예. 이 사업을 그냥 세금 낭비라고 비난만 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네. 정책이 집행되는 구체적 과정, 그렇죠. 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전해지면은 시민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언론 보도는 굉장히 부족한데 예.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더란 것이죠. 좀 한번 고민할 거는 따져봅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주유수당 폐지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 관련이죠.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모니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주유수당 폐지론은 보수 쪽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을 총선 어젠다로 밀기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거의 기승전 최저임금식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같이 세트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유수당에 대한 각종 억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주장?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경제가 1월 1일 보도한 최저임금 오늘부터 8,350원, 주유수당 포함하면 33% 급등한 1만 30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보도는 주유수당을 포함하면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이 아니더라. 1,330원이 된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예. 주유수당은 1953년에 노동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올해 들어서 처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부각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법 해석에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업자가 최저임금을 줬는지를 판단하는 월 시간을 그 기준이 있는데요. 173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네. 노동부나
국회에서는 209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월급을 나누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법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노동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준 시간이 다르니까. 예, 그전에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노동부 해석을 기준으로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해석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법원 해석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이미 많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동부 해석이 맞다. 법원 예. 해석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많았습니다. 예. 올 초에 나온 아시아경제 기사 주휴수당 따로 줘야 법, 판례는 달라, 노사 법리 논쟁 누구 말이 맞나라는 보도가 있어요. 예. 이 보도를 보면 현지 판사가 법원으로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업주들을 줄이려다 보니까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맥락을 이야기했고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도 대체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처벌 범위를 무리하게 좁히려다 보니까 생겨난 판례였다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법원 판례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시급 계산이 상당히 꼬이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 일하는 사람이 하루 무단결근했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법원 판결이 맞다면 이 사람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서 최저시급에서 6분의 1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4일치의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근 하루를 했는데 시급을 올려줘야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산정 시간을 209시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한국경제는 이걸 두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33%가 최저임금이 오른 셈이다. 급등했다라고 쓴 것이죠. 근데 지금 쭉 설명을 들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어렵네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5월에 나왔던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한경련이라는 곳이 정경련 산하단체잖아요. 예. 이곳에서 그 회원사들이 거의 정경련 소속인 사실상 정경련 산하단체거든요. 여기서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니까 OECD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가 1위가 됐다. 이런 예. 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예. 하지만 OECD가 직접 내는 공식 통계상으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고요. 순위도 딱 중간 정도입니다. 예. 한경련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근거는 이분들이 주휴수당이 외국에는 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예. 외국의 법을 고지고대로 보면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예. 사실상 선진국들의 종합적인 노동 환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왜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맞지 않죠. 외국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거기에서는 노동 환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임금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한국일보가 이런 주장에 반박하는 팩트체크를 기사 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휴수당, 한국 터키에만 있다? 대부분 국가 노사 협약으로 보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 대신에 노사의 단체 협약으로 사실상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주휴수당 개념으로 연 최소 5에서 30일의 유급 휴일을 또 주고 예. EU의 노동시간 지침에 따른 휴가 개념의 4주 이상의 연차 유급 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휴수당이라는 게 우리만 특별히 주고 있는 특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때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면서 나온 보도들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서도 주휴수당이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제도로서의 주휴수당이 없다는 거 하나만 네. 침소봉대한 보도들이 너무 많다. 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